그러면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네. 이제 뭐 체수분, 뭐 근육량, 제지방량, 뭐 골격근량 뭐 이런 간단하게 용어 설명을 아니, 체수분은 몸체자의 수분, 물이잖아요. 몸 안에 있는 수분 몸 안에 전체, 물의 양. 물의 양. 예, 물의 양이고 이게 단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석기에서는 리터 단위인 거죠. 우리 UPD 이걸 쟀을 때 당시에는 약 38.4리터가 있더라. 측정을 해보니 이게 나온 거죠. 네. 체수분은 38인데 네. 근육량을 봤더니 약 49.5다. 대략 49.5kg의 근육량이 보인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근육 안에는 혈관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잖아요. 네. 혈관에 있는 것은 물이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수분량을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네. 네, 49.5kg. 그럼 그 옆에 제지방량. 그러니까 이제 제지방량을 보려면 옆을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왼쪽은 이제 성분을 본 거예요. 성분 위주죠. 네. 구조가 아니라. 그래서 수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의 구성성분 중에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10kg 정도 지금 있다. 네. 이런 거고 무기질이 한 3.5kg 정도 있다. 그리고 지방 성분이 한 10kg 정도 있다. 이렇게 여기는 성분 위주로 간 거죠. 네. 근데 이제 가로축을 보시면 맨 끝에 보면 체중이에요. 네. 그럼 몸 전체 체중은 62.3인데 그 중에 52.3이라는 게 제지방량이라는 거예요. 그 제지방량이 뭐냐면 제자가 뺄 제자죠. 네. 지방을 뺀. 지방만 빼니, 그러니까 체중에서 지방을 뺀 부분이 52kg라는 거고 그 중에 근육이 49.5kg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좀 궁금한 게 골격근량이 있더라고요. 예, 예. 이 골격근량은 뭔가요, 그러면? 우리 근력 운동할 때는 우리가 골격근이라고 하는, 즉 사지에 붙어 있는 뼈에 근육을 붙어 있는. 네, 가는. 그리고 좀 구분을 한다면 근육에는 내장 근육이 있잖아요. 심장도 사실은 내장 근육의 일종이거든요. 네. 네. 내장 근육은 의지로 작용되지 않아요. 골격근은 아니죠. 그러니까 뇌에서 자기가 명령을 내려서 그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골격근만 구분한 거죠. 그래서 전체 근육량이 49.5kg인데 골격근을 봤더니 29.5kg다. 이렇게 지금 측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실 거는 그냥 표준에 드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봤더니 이게 뭐 I형, 뭐 D형, 뭐 C형 이런 네.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줄이 세 개잖아요. 체중, 네, 체중, 골격근, 체지방량. 네. 지금 우리 UPD 보시면은 셋 다 아주 표준에 아주 잘 균형을 잡혔잖아요. 네. 이게 I형.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다음 골격근은 작은데 체지방이 많아서 체중이 유지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분은 그 끝자리만 보면 이렇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C형.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C형이라고 하면은 체중의 많은 부분을 지방이 차지한다는 거고 이런 분들 중에서는 흔히 말하는 마른 비만이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체중으로만 보면 비만이 아닌데 체지방률은 비만일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면에 이제 헬스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골격근량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체지방량이 줄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그래서 된다. D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CID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네. C가 약간 몸에 지방이 많은 분들, 네, 네. I는 균형 잡힌 분들, 네, 네. D는 근육이 많은 분들 네, 이렇게 네. 이제 표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 CID 순으로 점점 더 좋아하시는 건가요? 큰 그 의미는 없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골격근과 체지방량이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 거죠. 근데 굳이 따진다면 제일 안 좋은 것은 골격근이 작고 그다음 체지방이 많은 이런 분들이 제일 우려가 되는 거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체중만으로는 비만이 아닌데 복부 지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이 제일 위험하다. 그러면 골격근이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냐? 이거는 또 약간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일정한 체지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율도 중요한데 이제 체지방률이 저는 한 15% 내외는 그러니까 평균은 돼야 몸의 전반적 기능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꼭 이게 골격근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좋으냐? 이거는 약간의 좀 헬스를 좋아하시는 관점. 그런 분들이 선호하는 형인데 그게 꼭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만약 그게 건강하다면 우리는 다 보디빌더가 돼야 돼요. 그게 네,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명확히 있는데 어느 게 더 낫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I형이면 저는 굉장히 무난하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라면 만족해요. 네. 그런 저도 만족합니다. 네. 근데 I형도 어디에 있냐가 중요하죠. 저희 표에서 표준에서 I형이 있어야지 표준 이상, 이상에서 비말에서 I형이 있다. 이것도 문제죠. 그것도 문제가 그러니까 이 형 자체를 우리가 흔히 파악하기 좋고 이름 붙이기 좋게 붙인 거다. 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부위별 근육 분석이라는 거는 근육을 그러니까 상지, 하지, 좌우로 봤을 때 잘 발달되어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근육량에 따라서 이제 비교한 건데 당연히 이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좋겠죠. 그런데 골고루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문제냐? 그건 또 사람마다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특정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선수라든가 아니면 특정 근육을 많이 쓰게 되는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의 경우에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네. 이거는 단지 우리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 이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일단은 각 근육이 표준에 들어와야죠. 그렇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준에 들어왔냐가 중요하고요. 근데 표준에 들어오지 않은 근육이 있다라고 하면 그 근육은 자기가 운동을 좀 더 해야겠죠.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모두 다 표준 이상이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현재 어떤 직업이나 내가 선호하는 운동 특성상 자연스러운 결과라면 받아들이실 거고 그런데 나는 좀 더 균형 있게 발전하고 싶다. 내 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의 운동을 좀 더 늘려야겠죠. 네. 이런 면에서 좀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포의 수분 비분석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몸 수분이 있는데 이게 세포 내에도 수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세포 밖에도 수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이 비율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이 비율이 높다. 이거는 뭐냐면 세포 밖에 수분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이걸 생각했을 때 몸의 상태가 있죠. 흔히 말하는 부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몸이 부었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세포의 수석비 분석을 봤더니 표준 이상으로 높더라. 나는 부족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다 참고 자료입니다. 저는 이거 세포의 수분비 분석 이거는 뭐지? 그리고 표준이라고 해서 관심도 안 가졌어요. 네네. 뭐 몸이 붓는 것 같다. 네. 이런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렇죠. 아마 여성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뭘 살펴볼까요? 그래서 일단 큰 줄기는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인바디 이 결과지를 볼 때 사실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일 하다 보면 임피던스라고 써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거기에 RA, LA. 그래서 RA는 라이트 암, 그러니까 오른팔이에요. 레프트 암, 왼팔이에요. TR은 트렁크, 몸통을 얘기하는 거고요. RL은 라이트 레그니까 오른다리, 왼다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군데에서 지금 전류 측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류 쏠 때 여러 주파수를 쏴서 비교해서 이런 결과를 얻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주파수가 있네요. 네네. 근데 이제 요거에서 보여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은 고주파로 가면 갈수록 이 임피던스 값은 낮아지는 게 돼 있다고 해요. 낮아지는 게 정상이다. 예. 그런데 봤더니 지금 다 보시면은 다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섯 군데 임피던스 값이 이제 5에서 50, 500으로 갈수록 점점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보냐면 측정이 잘 됐다. 측정이 제대로 된 거다. 네, 제대로 된 거다. 네, 근데 봤더니 어느 하나가 더 고주파에 갔는데 숫자가 높다. 이거는 다시 한번 측정을 해야 된다. 제대로 문제가 있는 결과일 수 있다. 인바디 검사가 뭐 정확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임피던스 저값을 봐서 만약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러면 이 결과는 더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거는 한번 확인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참고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인바디 측정할 때 혹시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이 기계는 수분에 따라서 수분이 함유 정도에 따라서 조직마다 임피던스라는 그 저항값이 다르다는 걸 기본 원리로 하거든요. 네. 그럼 중요한 거는 수분량인데 몸의 체수분량이 하루마다 변하잖아요. 네.
그쵸, 뭐 소변량에 따라 네,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가장 크게 묻는 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음주를 했다던가, 네. 당연히 이제 과로를 한다던가 이런 몸 상태에 따라서 측정값이 좀 다를 수 있다. 네. 네. 이거를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몸의 체수 분량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럴 때도 결과가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주의해서 결과지를 해석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보니까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같은 조건에서 하는 게 좋다 이런 팁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같은 시간이라든지 같은 컨디션에서. 네네. 네. 그게 아까 말했던 사실 그 체수분량 변화를 줄인다는 건데 그 문제는 그 조건을 삼는 게 체수분량과 관련 있는 조건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네. 가령 아침이 되는 게 좋다. 이게 중요하죠. 이것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전날 술을 엄청 마시고 다음날 아침과 술을 안 마신 다음날 아침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의 취지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변수가 수분량이라는 거를 네. 생각하면서 그 조건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친절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인바디 결과 보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뭐 이게 자신의 어떤 건강과 몸 체성분을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은 될 수 있지만 네. 의학적으로 그렇게 고민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번의 결과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사실 여러 번 하고 그 추이를 보는 것이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네네. 오늘 이제 저희가 인바디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체중 관리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